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업계 불황으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미직 공사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늘어나는 근로자의 입금 미지급 사태와 자재가까지 제때 지급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건설회사에 거래하는 고객님들도 연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건축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고 불경기 속에서 건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이 건축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거 아시나요? 건축의 불황이라는 것은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여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원자재의 값이 안정화되어 건축 비용이 하락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 비용은 안정화 기점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의 불확실성은 현재 유통 단계의 업자들이 많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도 그렇고 건축업자들도 현재 일정 부분의 손해를 보면서 유통하기에 지금 원자재 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회복하는 시기가 분명 필요하기에 건축 비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 비용도 함께 하락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도 상승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건축 비용이 정체되는 기간은 있을지라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건축주분께서 피부로 와닿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때문에 건축 비용 떨어질 기대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현 시점이 건축하기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셔야만 건축이나 임대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경기에 쏟아지는 토지 매물들 잘 매수하셔서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을 하나의 건물 안에 집약시켜 건축한다면 얼마나 경제적일까요? 지금부터 그에 알맞는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삶과 공간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집은 H빔을 사용한 철골주택입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해 만든 독특한 구조 공간들이 툭툭 튀는 집인데요. 하나의 건물 안에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프리랜서 고객님의 바람을 그대로 반영한 집입니다. 1층에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와 손님 응대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갖춰졌고 2층과 3층은 안락한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하기 위해 고객님과 많은 소통 끝에 완성된 현장이었는데요.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유통업과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이런 집을 짓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경기의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업무 공간 월세금 납입하기 부담스러우시죠? 이렇게 집을 지어 살면 여러 경비들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계획 중이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누구나 머물고 누리고 싶은 주택으로 완성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집의 구조, 그리고 시원한 전망과 편안한 느낌까지 모두 놓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실용성입니다. 기초공사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저희가 직접 시공한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이 집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대지면적 300평에 실내 면적 1층 50평, 2층 3층 30평 총 110평으로 여유로운 평수를 갖고 있는 집인데요. 먼저 근사한 정원과 텃밭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100평의 드넓은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상추와 각종 채소들을 마음껏 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흙내음을 맡으며 수확한 채소를 신선하게 즐기는 전원 생활이 그려지는데요. 원한다면 나만의 프라이빗한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쪽에는 잔디마당과 분수대를 설치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정원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잔디마당과 보기만 해도 시원한 분수대까지 갖춰져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 안락한 정원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 집이 매우 웅장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넓고 높은 통창인데요. 이 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겹쳐 여닫는 폴딩도어입니다. 폴딩도어는 일반 미닫이 문이나 출입문에 비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미를 연출하며 개폐에 관계없이 95% 이상의 개방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환기와 환풍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잘 닫으면 단열과 방음 반풍에도 뛰어납니다. 폴딩도어의 기본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입니다. 만약 그 외에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다면 별도 도장 작업을 통해 각 주택의 개성에 맞게 컬러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은 1층 외벽 전면부 전체가 폴딩도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높은 층고와 길게 떨어지는 폴딩도어 유리안에 전망들이 연결되며 엄청난 개방감을 줍니다. 프리랜서이신 고객님께서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업무와 주거 두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집을 원하셨습니다. 그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1층은 업무를 위한 곳으로 꾸몄는데요. 때때로 집에 소중한 사람들이 놀러 온다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도 좋은 구조입니다. 바닥재는 에폭시 시공을 하여 외부 정원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따스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층고는 4m입니다. 곳곳의 벽에는 H빔 기둥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천장 데크 슬레이트가 H빔 기둥을 노출하는 공법을 선택하여 보다 더 내추럴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벽체는 도장 시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선 내부 가구를 고심하여 더욱 멋스러운 공간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어떤 컨셉이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를 잡고 시공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넓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서재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되는데요. 정원과 함께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벽과 천장은 도장 공사를 하였고 바닥재는 밝은 톤의 마루를 선택하여 깔끔한 느낌으로 시공해 보았습니다. 몰딩이 없기에 정말 깔끔하죠?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벽면의 마감을 도배로 할지 페인트로 할지입니다. 최근에는 무몰딩이 든 도어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어서 고급 페인트 시공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부담되는 견적을 받고 당황하시거나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도배공사와 페인트 도장공사의 장단점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장 마감의 장점은 예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페인트를 사용해서 완성되는 작업이 아니라 집의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몰딩을 없앤 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여 시공합니다. 이런 집들은 일반적인 도배 마감집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을 들인 만큼 통일성과 확장감이 좋고 집의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몰딩이 없어서 거주자의 시야에 가리는 것이 없죠. 같은 공간도 더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색조합을 통해 원하는 수많은 색들을 표현할 수 있고 광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도장공사는 이질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배공사에 비해 큰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나에게는 이런 완성도가 크게 와닿지 않고 적당히 실속 있고 깔끔하게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시면 도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얇은 문선과 얇은 바닥 몰딩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시공한 멋진 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1층 방 앞에 욕실은 한쪽에 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옆쪽엔 샤워 시설이 있고 위쪽을 보시면 환기창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편백나무 누바를 사용하여 은은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오시면 간이 주방이 있는데요. 벽이 없는 시원한 거실 공간을 주방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개방형을 선택했습니다. 벽체로 나눠진 구조가 아니다 보니 거실의 개방감을 주방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폴딩 도어를 여닫아서 필요하다면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옆면을 보시면 벽돌 조적이 시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면을 위로 끝까지 시공했기에 깔끔한 공간이 완성될 수 있었고요. 진회색의 타일을 사용하여 깔끔하면서 모던한 느낌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큰 바비큐 그릴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손님을 자주 초대하여 식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전달받아 간이 주방의 컨셉을 어울림으로 잡고 개방감 있는 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수납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면적이 넓어서 자유롭게 가구와 가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는 거실과 동일하게 에폭시를 사용했고 스테나무 싱크대와 테이블도 함께 구성해 보았습니다. 곧이어 이 공간에 가구들이 위치한다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공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은 1층 메인 화장실입니다. 동일하게 깔끔한 변기와 세면대가 들어가고 편백나무 천장 마감을 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벽면에 유리 거울을 부착하고 활용성을 높인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굉장히 모던하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계단 바닥엔 멀바 원목을 시공하여 1층의 폭시와 유사하면서도 좀 더 진한 컬러감으로 차이를 주었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면 1층보다 더욱 화사한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거실의 전경과 더불어 베란다까지 한눈에 담기는 깔끔한 구조로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도장으로 마감한 벽면에는 천장 몰딩과 바닥 걸레 바지가 없어 확장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현관문과 계단 입구까지 통유리로 구성하여 눈에 걸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통일감이 좋아서 집의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큰 소파와 대형 TV를 놓고 거실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면적인데요. 넓은 거실 창으로 보이는 전망이 돋보이며 화이트 톤의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벌써부터 설렘을 줍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벽은 어떤 가구라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겠죠? 거실을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창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방에 넓은 창을 설치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환기의 요리에서 요리를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주방은 올 화이트가 아니라 컨셉에 맞게 적합한 톤인 화이트와 밝은 그레이를 조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로 원하시면 최대한 색의 변화를 줄이세요. 3가지 이하의 색을 골라 톤앤 매너만 잘 지켜도 훨씬 예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면 색의 변화를 최대한 줄이세요.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작했는데요. 상부장을 천장의 끝까지 올려 깔끔한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요리와 정리까지 편한 동선이 되도록 간격 배치에 신경을 공들였습니다. 요즘 가전도 또 하나의 가구라는 말이 있듯이 구성만 잘한다면 실용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덕션과 오븐 그리고 밥솥이 들어갈 자리와 냉장고 2대 등 주방에 필요한 모든 가전이 들어갈 수 있게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인 다이닝 공간인데요. 앞쪽으로 나오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식사 외에도 이곳에 테이블을 두어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편백나무를 사용하여 마감하였고 펜던트 조명을 시공하여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넓은 테라스가 위치하는데요. 전망이 아주 멋집니다. 바닥은 방부목 데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도심을 떠나기는 이르지만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꾸준히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준비를 잘하셔서 꿈을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모든 방이 테라스로 통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약 20평의 발코니가 있어 문만 열면 멋진 전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방으로 가는 길 옆에는 메인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1층과 동일한 컨셉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바닥재는 간마루를 선택하였고 벽과 천장은 도장 시공을 했습니다. 층고는 2.5m까지 높여 안정감과 개방감이 함께 느껴지고 최적의 조도와 휘도 루벤 값이 계산되어 가장 편안한 빛을 제공합니다. 침실의 면적이 큰 편은 아니지만 침대와 협탁을 놓고 휴식 시간을 누리긴 충분합니다. 안방의 욕실은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회색빛 자연석 그대로의 빛깔과 넓은 공간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화장실입니다. 다른 화장실과 동일하게 천장에는 편백나무로 마감하여 부족함 없이 깔끔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옆쪽으로는 오픈된 화장대를 시공하여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백나무로 무장한 3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가득합니다. 계단 올라오면 스파 욕조와 황토 찜질방이 있는데요. 욕조에 앉아 앞쪽의 창으로 외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뚫린 천장의 창으로 하늘까지 맘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공한 다운라이트는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을 더 강조합니다. 바로 맞은편 방에는 편백 찜질방이 있는데요. 황토 타일을 깔은 바닥에 편백나무로 가득한 이 방은 비밀 공간입니다. 온도가 무려 9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목욕탕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반에서 땀을 빼며 시원하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부러운 곳이죠. 여러분들 사우나의 새로운 효능에 대해 아시나요? 사우나를 하면 자전거와 같은 중간 정도의 운동하는 신체 반응류 발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온도 93도 사우나를 25분 동안 이용한다면 놀라운 신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나는 고온에 들어가다 보니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육의 혈류순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의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전통적으로 관절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사우나 공간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지을 집에 이렇게 사우나를 두는 것이 어떤가요? 황토 편백찜질방 전문으로 자체적인 공법과 차원이 다른 사우나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1층과 다르게 H빔 기둥을 마감하여 심플하게 공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박공지붕으로 층고를 높여 시원함을 주고 다락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다락의 추억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1층이나 2층과 다르게 도장 시공이 아닌 벽지를 선택해 도배 시공을 하였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벽 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배 시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도장 느낌이 나는 벽지도 있는데요. 조만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내려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하나의 넓은 테라스 공간이 펼쳐집니다. 아까와는 다른 방향으로 앉은 넓은 산이 보이는데요. 한적한 전경을 배경 삼아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현관 반대편으로 연결된 베란다이기 때문에 집과 또 다른 컨셉으로 꾸미는 것도 재미있겠죠? 갑갑함 없이 탁 트인 모습에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집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안락한 컨셉에 충실하면서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용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완벽한 공간 디자인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 전에 도심을 떠날 순 없지만 자가에서 가까운 거리에 세컨하우스나 주말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꿈꾸시는데요. 저희도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계속해서 멋진 집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상 더보기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양한 건축 시공된 집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영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공 과정들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판넬을 사용하여 지은 조립식 건축을 선택할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방금 보셨던 이 주택은 철골 구조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3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 허가를 받으면 도면에 맞게 측량 기점을 잘 확인하고 터파기를 시작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기초공사를 하는데요. 기초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야 튼튼한 철골 기둥을 세울 수 있기에 모든 공정 중에서 기초공사는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철근의 간격을 확인하고 철근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을 자르고 철근 밴딩기로 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근을 할 때는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고정 배근을 하고요. 전기공사와 배관 매립을 함께 한 뒤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양생 과정을 거치면 튼튼한 기초 바닥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으로 H빔 철골을 세울 차례입니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인데요. H빔 기둥이 위치할 자리마다 레미콘 타설 전에 기초철근에 용접후 정착된 앙카볼트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알맞게 H빔을 세우고 볼트로 조립을 합니다. 철골 구조 같은 경우 하루에서 이틀이면 공사가 완료되기에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을 빨리 볼 수 있으며 공장에서 가공 및 제작된 제품들을 받아 시공하기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재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당 건축 비용 역시 다른 공법들에 비해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H빔을 노출하는 형태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많아지는 요즘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 기억하셨다가 시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외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집은 판넬을 사용하여 지은 조립식 주택인데요.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판넬을 사용하여 지은 조립식 건축을 선택할까요? 장단점이 여러 있지만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시공비용과 시공기간 단축입니다. 징크 판넬을 사용하여 지붕을 마감하였고 전체적으로 이질감 없으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판넬을 지붕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우측면을 보시면 벽면에 징크 판넬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측면을 제외한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 겉보기에는 조립식 주택이라 절대 생각 못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조립식 건축 공법이 아닌 독특한 공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밋밋한 외장 판넬의 대변신인데요. 이 집은 사실 난연 판넬 외벽면에 벽돌로 조적 시공한 사례입니다. 이에 쉽게 설명해 건물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왜 조적공사를 다 안 하고 건물의 일부분만 이렇게 시공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건축 비용입니다. 합리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 고객님께 건물의 우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조적 시공하는 것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돌로 시공하면 정말 좋겠지만 시공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게 될 동선들 위주로 제안해드려 조적 시공을 하였고, 생활하면서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될 우측면은 징크 판넬 시공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벽돌만큼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또 비용이 문제이고요. 밋밋한 건물의 외관을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기에는 벽돌이 적절하다 생각하여 이런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시공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객님들께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유지 보수도 다른 건축 자재들보다 편리합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벽돌 시공된 집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 클릭하셔서 비교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모든 건축도 완벽한 건축은 없습니다. 뭐든 항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장단점을 잘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던지 아니면 그 단점을 계속 보완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완벽한 건축이 있었으면 세상 모든 건물을 다 그렇게 지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건축이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축이든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주들은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집의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인의 집에 대한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건축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목표에 맞춰서 수정과 보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멋진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인데요. 조립식 건축은 시공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시공했다가 소음과 누수 등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하실 때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과 돈 그리고 건강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집처럼 독특한 공법의 시공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른 조립식 건물을 보시면 모든 면을 판넬로 다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고객님들이 합리적인 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공에 임하고 있기에 쉽지 않더라도 여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람공사는 조립식 건축, 증축, 인테리어, 철거 등 1000곳이 넘는 현장에서 30년 이상의 다양한 시공 경험을 거듭하며 저희만의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님의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자 없는 건축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건축 시공 후 문제 발생 시 평생 AS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안정감 있는 멋진 집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변정 문의로 건축 도면을 보내주실 때는 도면을 PDF 파일로 꼭 보내주세요. PDF 파일이 없으시다면 의뢰하신 설계사무소에 PDF 파일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CAD 파일과 PDF 파일 2개 모두 갖고 계시다면 메일에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도 함께 메일에 적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